우리가 우유, 달걀은 꼭 냉장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유통기한도 짧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냉장 보관만 잘 한다면 꽤나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농진청의 축산과학원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5도씨 이하에서 냉장 보관을 잘 하게 되면 한 3달 정도 보관이 가능했고요. 소비기한이 있다고 해서 그날까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식품을 언제 사서 얼마 동안 보관하면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때에는 소비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니까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거는 유통기한이죠. sell by 이렇게 써 있는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유통 판매가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죠. 품질 유지 기간이 60, 70% 남아있는. 근데 예전에는 유통기한을 향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사서 먹어야 된다 알고 그냥 너무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냈던 것도 사실이에요. 2023년 1월부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소비기한을 쓰는데요. 품질 유지기간이 한 10%, 20%더 남아있을 때까지를 소비기한으로 해서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품질 유지 기한이라는 것도 요즘에는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best before예요. 요 품질 기한 전까지 가장 최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다 하는 거죠. 소비 기한이 있다고 해서 그날까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품질 유지 기간이 한 10%, 20%더 남아 있으니까 사와서 바로 드시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최적 상태로 드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리시는 거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과 함께 제조일자도 표시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상품은 우유라든지 빵, 두부,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신선 편의식품들, 보통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한 유통기간이 짧은 식품들은 제조일자를 함께 표시해 주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지만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식중독 사고라든지 식품 안전 사고를 미리 쉽게 예방할 수가 있겠죠. 사실 법적으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제과점의 빵이라든지 편의점 도시락 등 즉석 제조 판매 식품에는 제조일자를 꼭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이 얘네들은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당일 소비를 하는 게 원칙인 식품들 이런 데에 제조일자가 꼭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품들은 좀 주의해서 보시고 편의점에서 바로 사서 드시면 아주 좋고요. 만약에 편의점에서 내가 픽업을 해서 집에 가져와 가지고 드신다고 해도 실온에다가 2시간 이상 방치를 하시면 세균들이 빨리 증식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소비기한이라는 거는 냉장 상태에서 설정한 기한이에요. 실온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꼭 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어도 된다. 이 말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캐치프레이즈예요. 식약처에서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개봉하지 않은 채로 보관을 제대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드셔도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입을 하고 나서 식품의 특성 맞게 보관을 못했다면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식품을 구입하고 나서도 보관 방법, 몇 도에 보관하라고 하는 건가 그걸 잘 보고 되도록이면 음식물은 자기가 먹을 만큼의 양만 사셔서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고 기후 변화에도 대응을 하셔주시고 윤리적으로 소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만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 이게 유통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잘 모르니까 구매 후에 언제까지 내가 먹을 수 있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바꿨는데요.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저장 방법, 실온 보관인지 냉장인지 냉동 보관인지 등에 따라서 그 상태대로 보관을 했을 때
그 소비 기한이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저장하라고 하는 지시사항대로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소비기한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품질 유지 기한은 10 내지 20%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식빵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은 편인데 제조일로부터 언제까지 실온에다 놔두고 섭취해도 되나, 이게 걱정거리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식빵에 들어간 재료라든지 방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릴 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형 제과 기업들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실온 기준으로 해서 3일에서 5일 정도까지 가능한데, 이때 실온이라고 하면 20도 정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냉동 보관을 하면 밀봉만 잘하면 1년까지 보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밀봉을 잘 하셔야 돼요, 대신에. 하지만 동네 빵집이나 수제빵 이런 것들은 방부 역할을 하는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에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식빵을 샀는데 곰팡이가 어디 한 조각에서 피기 시작했다, 아까워도 다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빵은 다공성이잖아요.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나 균사 같은 것들이 빵 속 깊숙이까지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같을 때는 저는 사오자마자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나면 냉장고로 넣습니다. 옛날에는 식빵은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노화돼서 좋지 않다 그랬는데, 어차피 전분이 노화됐다고 하더라도 재호화를 시켜가지고 드실 거니까 드시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요즘에는 또 저항성 전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었다고 해서 노화가 돼서 문제될 거는 없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미국 같은 데에서는 층층이 된 그 웨딩 케이크 리셉션에서 자르잖아요. 그 위에 보면은 신랑 신부 모형이 피겨가 제일 윗단에 있거든요. 그 윗단은 우리 장모님이 그날 보관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그런 케이크들은 생크림 케이크가 주로 아니라 설탕으로 이렇게 한 케이크라서 보존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밀폐 용기에 넣어서 잘 보관을 해두고 첫 번째 결혼기념이 됐을 때 신랑 신부 모형이 있는 걸 꺼내가지고 신랑 신부가 나눠 먹으면서 이때의 그 기분을 생각해서 열심히 같이 살자, 노력하면서 살자 하는 다짐을 다시 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전분식품은 냉동에서는 1년 이상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저희 집에도 냉동 만두 많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섭취가 가능할지 걱정인데요. 꽤나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핫셉 인증을 받은 대형 제조업체에서 만든 냉동 만두는 가정용 냉동실에서 소비기한은 거의 1년 가까이까지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고요. 개봉 후에도 1, 2개월 내까지는 더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개봉한 다음에 잘 밀봉을 해서 두시면서 1, 2개월 더 드실 수 있다는 말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개봉 후에는 공기라든지 수분이 접촉을 하게 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동 제품은 한번 해동 후에 다시 얼리게 되면 품질 저하가 되고 세균의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재냉동은 금지인 거 다 아시죠?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만두피 색깔이 누렇게 변했다, 아니면 검은 반점이 있다, 이런 거는 곰팡이가 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폐기하는 게 안전하시고요. 프리저 번이라고 해서 만두피가 성에가 좀 낀다든지 맛하고 식감, 품질이 떨어져서 부패한 건 아니라도 먹기가 안 좋으니까 그럴 때는 버리시는 게 낫겠죠. 액상커피에는 살균을 해가지고 한 것과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원유 함량, 우유, 유지방 함량에 따라서 소비기한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액상커피에는 캔에 들어있다든지 페트병에 들어있다든지 또는 UHT라고 써있는 컵커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초고온 살균을 해서 멸균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거의 1년까지, 수개월에서 1년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커피라는 건 향이 중요한 기호식품이잖아요. 근데 맛과 향은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이런 액상커피를 마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 저온살균 컵커피, 원유 함량이 높은 프리미엄 컵커피 같은 경우에는 냉장 유통을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유통기한이 이런 것들은 꽤나 짧아요. 저온 살균을 했기 때문에 병원균만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세균은 증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프리미엄 커피들은 유통기한이 7 내지 14일 정도로 굉장히 짧고요. 유통기한 내에 구매 후 섭취가 원칙이고 개봉 후에는 바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유, 달걀은 꼭 냉장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통기한도 짧다. 우유도 사실은 수분도 87%, 지방이 4%, 단백질이 3.5% 이렇게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상하기가 쉽기는 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냉장 보관만 잘 한다면 꽤나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5도씨 이하에서 냉장 보관을 잘 하게 되면 농진청의 축산과학원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한 3달 정도, 105일까지도 보관이 가능했고요. 개봉한 채로도 소비자원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39일까지도 보관이 안전하게 가능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유가 이렇게 영양 성분이 많은데 왜 안 상하는 거야? 뭐 방부제를 넣었나? 이러시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살균 시스템에 있어요. 우유를 살균을 하는데요. 보통은 표준적으로 130도에서 2초간 살균을 해요. 이거는 초고온 단시간 살균이라고 하는데 거의 UHT 멸균하는 온도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보관이 되는 건데요.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미생물의 DNA를 파괴해서 안전성은 높이고 우유의 맛과 영양 성분은 최대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맛 좋은 우유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우유를 K-밀크라고 그래가지고 농장에서 집유할 때부터 체유, 살균, 균질화 처리 이런 과정들이 모두 콜드체인에서 처리가 되고 유통을 하게 되어 있어서 식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원유의 위생 등급 기준으로 보면 원유 1ml당 일반 세균수가 1A 등급으로 3만 개 미만이고요. 체세포 수도 1등급으로 20만 개 미만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낙농국가인 덴마크와 같은 수준이고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도 까다로운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1인 가구나 젊은 친구들은 내가 좀 멸균 우유를 사 먹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가지고 UHT로 살균한 135도에서 한 150도에서 2초에서 한 5초 정도까지 살균을 한 완전히 미생물을 제거한 보통 이런 멸균 우유들은 6개월에서 11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거든요.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입한 멸균 우유들은 제조일로부터 3, 4개월이 지난 제품들이 대다수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기한 내에 꼭 사용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실온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 그리고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쉽게 상할 것 같은 영양 성분이 많은 식품인데 의외로 쉽게 상하지 않는 음식에 두부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두부가 어머나 내가 사다 놓은 지 깜빡 잊어가지고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괜찮네? 석회두부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비포장 즉석두부하고 포장두부는 다릅니다. 즉석두부는 상온에서 반나절이나 하루면 쉬어버려요. 냉장 보관을 해도 한 2, 3일 소비가 이제 쉽지가 않죠. 빨리 상해서. 하지만 포장두부는 진공 포장이 되어 있고 살균 처리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10일에서 15일 정도 되고요. 개봉 후에도 1, 2일 내에 섭취가 권장되기는 하지만 1, 2일 지나도 별로 품질의 변화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개봉 후에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중요합니다. 개봉 후에 다 한꺼번에 먹지 못하고 반모가 남았다. 그러면 깨끗한 물에다 담가가지고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더 오래 보관을 하실 수 있고요. 이때 냉장 보관을 하면서 매일 물을 갈아주게 되면 2, 3일 정도 연장이 더 가능합니다. 캔 제품들은 멸균 제품이니까 당연히 유통기한이 긴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기 보관 식품이고 비싼 식량이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캔 제품은 멸균 처리 후에 밀폐한 상태로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는 경우에 제조일로부터 3년 전으로 유통기한이 찍혀 있는데요.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반드시 밀폐 용기에다가 옮겨가지고 보관을 하시게 되면 생으로 드실 때는 2일에서 3일 이내에 다 섭취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 이상 밀폐 용기에 냉장 보관해서 두게 되면 김치찌개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가열 조리하는 제품에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치 통조림을 보시면 불포화 지방산의 기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산패에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개봉한 후에 두게 되면 품질 저하가 가능한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캔 제품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참치 통조림처럼 산성이 높지 않은 제품들, 저산성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오래 보관을 하시게 되면 통조림 내부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혐기적인 조건,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도 세균이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세균이 내는 독소가 뭔지 아세요? 보툴리눔 독소예요.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톡스라고 하는 독소 주름 필 때 마시잖아요. 이게 똑같은 독소인데요. 이게 신경독소예요. 이 신경독소가 냄새나 맛이 없어요. 그렇게 되고 소량 섭취해도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조림 캔이 부풀었다, 이렇게 진공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럴 때는 100% 폐기하셔야 됩니다. 라면이 우리 식량이라고 생각되기도 할 정도로 다소위 식품인데요. 라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탕면과 비유탕면. 유탕이라고 하는 기름에 튀겼다는 거고요. 비유탕이라는 건 기름에 튀기지 않고 겉면이나 생면으로 라면을 건조시켜서 제조했다, 그러는 거죠. 근데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이게 산패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건조해서 수분 활성도가 낮다고 그래도 기름의 산패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간은 건조한 거는 좀 더 오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6개월 내지 12개월까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딱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 기름 쩐내가 좀 이렇게 매콤하면서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건강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겉면이나 생면으로 만든 비유탕면은 보통 조금 더 길어서 8개월이나 1년까지도 가능을 합니다. 이제 컵라면도 또 요즘에 많이 드시잖아요. 컵라면은 용기의 재질 특성상 산패도 쉽고 습기의 흡수도 쉽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6개월 이하예요. 만약에 라면 봉지 속에 들어있는 또는 컵라면 속에 들어있는 그 스프가 딱딱해져 있다, 면발이 쫄깃쫄깃하지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 드셔도 괜찮고요. 유통기한이 이렇게 지나고도 1, 2개월 정도까지는 품질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건강상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냉장 보관을 해도 영양 성분이 많고 수분이 많은 이런 식품들은 냉장고에서도 잘 증식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에 노출이 되면서 증식을 해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기한이 지나면 되도록이면 빨리 폐기하는 게 좋은 게 수분 함량이 많은 리코타 치즈나 모짜렐라 치즈 같은 연질 치즈들이에요. 워낙 영양 성분도 많고 수분 함량도 높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나면 빨리 폐기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복합 재료가 들어가는 즉석 조리식품, 또 요즘에는 샐러드들도 이렇게 컵에다 담아서 과일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조에 하루 이틀만 지나도 세균이 급격하게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나면 바로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그렇게 많이 버렸던 거는 단체급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단체급식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외식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을 보관하는 게 식품위생법상 허락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 먹는 거는 식중독 사고가 혹시 난다 해도 혼자 문제이고 조리해서 바로 먹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체급식은 그 사람들의 면역력의 정도가 각각 다른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것들을 사용 못하게 식품위생법상으로 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걸로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그런 잘못된 음식물 쓰레기를 양산하는 그런 관행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제조일자에서부터
부터 써 있는 거, 또 유통기한이 써 있는 거, 소비의 기한이 써 있는 거, 품질 유지 기간이 써 있는 거, 이거 각각 다 개념 정리해 드렸으니까 지켜주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자기 자신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